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평소보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자,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1.9% 성장률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뭐 마냥 좋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이면에 또 뭔가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1.9%라는 것은 이제 그 2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아, 2, 4분기 대비해서 3, 예. 4분기에 근데 1.9%?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는 그 3분기 대비로는요, 1년 예. 전 3분기 같은 기간 대비로는 예. 이제 1.3%가 감소를 했고요, 예전에요. 1.4% 감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상태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1.9%가 일단은 하여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거였었습니다. 예. 시장의 예상치는 1.2%였었는데요. 아,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해볼 때요. 예. 비교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2분기에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3.2%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가 하나가 있었었고요. 아, 1.9%가 나오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공헌을 한 것은 수출이에요. 수출이 잘 됐죠. 뭐 반도체 예. 자동차가 잘 됐다면서요. 특히 이제 9월달 수출이 굉장히 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수출이 그 성장률 기여에서 3.7%로 역할을 했는데요. 예. 수출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8%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빼면 나머지 내수인데요. 예. 내수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가 유로존까지 포함해서 한 16개 국가가 발표했어요. 예. 발표했는데 전기 대비 성장률 1.9%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예. 2분기 때 예.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곤두박질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로 예. 이제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반등을 한 거고요. 그렇고요. 예. 혹시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교수님? 일본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 안 일본이 됐고.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발표되는데요. 아, 예. 일본도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는 수치는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때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워낙 나빴으니까 일본도.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요. 예.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진행되기 전에요. 예. 지난해 연말 대비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해를 100으로 놨을 때요. 예. 한 97.5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한 2.5% 정도가 부족한데 예.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발표된 국가 중에서는요.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하고 대만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방역을 통제한 국가들이 이 감염병 확산을 통제한 국가들이 되게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이 3분기에 크게 반등을 하는 바람에 예. 우리나라하고 많이 축소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군요. 그걸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예. 근데 정부의 역할이 지난 2분기 때요. 마이너스 0.3이었었어요. 정부의 역할이 마이너스 0.3이었다고요? 그러니까 0.3%를 포인트로 깎아먹은 거죠. 깎아먹었다고요? 예. 근데 3분기에도 또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큼만 하게 되면 기저 효과로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0.3이 두 번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는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 정부 지출을 말하는 겁니까? 정부 뭐 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부 이제 소비 같은 지출도 있고요. 투자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간에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정부에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이 교수님이 예.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른 예.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정부 지출이 너무 적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 마이너스 0.3을 계속 행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예. 민간 소비가요. 예. 민간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1분기 때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방역 그렇습니다. 상황이요. 예, 그 예. 신천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3.1% 깎아먹었었는데 2분기에 이제 이게 플러스 0.7로 2분기가 4, 5, 6월달이잖아요. 예, 예. 이때 이제 그러니까 1차 그 전국민 재난지원 중개에 좀 효과를 봤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다가 3분기에 이게 마이너스 0.1로 다시 또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로요. 아,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 소비가 다 마이너스 행진하다 보니까는 수출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9월달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안 나왔으면은 예. 상당히 그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4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4분기가 이 3분기 때 그러니까 9월달에 수출이 좋았을 때 이 수출을 끌어올린 지역이 어디냐면요. 미국하고 유럽이었었어요. 미국하고 유럽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군요. 3분기에. 예. 예.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그러니까 23.2%나 증가했었고요. 9월달에요. 예, 예. 유럽 연합 같은 경우 15.4%나 증가했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 미국하고 유럽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 억눌렸던 아,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이제 끌어올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품목별로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바이오헬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도 좀 끌어올렸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시다시피 유럽이 지금 굉장히 또 2차 재확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10월달 오늘 이제 그 수출액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수출이 10월달 근데 조금 줄었다면서요. 예. 10월 지난해 수출이. 대비해서 마이너스 3.6%예요. 예, 예.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월 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업일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 어느 정도 일수가 이틀인가 줄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잘한 거네요. 뭐 10월 수출도 근데 이틀 이제 문제는 줄었는데. 뭐냐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9월달에 23% 이상 하다가 3%로 쭉 떨어졌어요.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유럽도 한 15% 가다가 9%로 쭉 떨어지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1월달이 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달부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봉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12월달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지금 이 대선 지금 결과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4분기에 수출이 그러니까 녹록치 않다 이거죠. 환경이 예. 11월, 12월 연말이 굉장히 그 특수가 있거든요. 수출 특수가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반도체 이 디램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최근에. 맞아요. 앞으로도 또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미리 확보해놨다가 확보해둔 게 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가로 이제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문이요. 예. 아우, 악재가 너무 많네요. 지금 보니까 4분기가. 그렇죠. 지금 지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대외 환경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내수라고요. 예. 내수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가 자기 역할 안 해. 민간 소비는 지금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코리아 세일즈 페스티벌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 쿠폰 지원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은 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해봤던 거예요. 예, 기억나요. 예. 예. 근데 크게 효과를 사실 못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자꾸만 좀 기재부에서 고집을 펴서 그러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 같은 걸 한 번 정도 더 이번 4분기만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아직 뭐 재난지원금 얘기가 쏙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정부하고 지금 민간 소비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럼 수출까지 지금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9월달부터 전환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꺾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3월달까지 그러니까 작년도를 이제 회복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전망들인데. 그게 되려면 한 2.6%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동안에요. 4분기에.
아니 4분기부터 1분기까지 4분기가 내년 1분기까지. 예. 근데 지금 만약에 4분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0%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잘해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년 1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예. 지금 뭐 한참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보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 수를 좀 돌아가려면은 지금 민간 소비를 좀 어쨌든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3분기 성장률 1.9% 성장, 뭐 깜짝 성장률 보였지만 이 안에 뜯어보니까 뭐 수출 하나군요. 수출 하나가 지금 잘 돼서 이렇게 됐지 뭐 정부 지출이라든지 민간 소비는 아주 안 좋았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이 정부 지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한 번 정도를 꼭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SNS에서 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한 10월 한 그 10일경이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는 그 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그 비난을 했어요. 네. 고용, 양극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부채 문제 등등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고용률이 지금 역대 최고다. 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나빠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소득 분배도 좀 개선됐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통계 제출을 했어요.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시 이제 거기서 재반박을 하면서 뭐냐면은 고용의 질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고용의 질이 안 좋다는 건 누누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공격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쪽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제 고용의 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사용한 이제 그 지표 중에 이제 뭘 사용을 했냐면요, FTE라고. FTE? 이게 뭐냐면 이제 풀타임이요. 풀타임 일자리 있잖아요. 풀타임 일자리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체 일자리가 몇 개나 이제 증가했는가. 이제 고용의 질을 보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때에 비해서 2019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112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제 유승민 의원이요. 근데 그 FT 지수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보조 고용 지표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 이제 노동경제 하는 사람 정도만 아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FT 지수 하게 되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지난 그러니까는 그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요. 고령화.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까지 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90만이 줄어들었고 있어요. 3년 동안에요.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은 한 164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40시간 이상 취업자들도 되게 보게 되면은 이 15세에서 49세까지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반면에 이제 50세부터 이제 50세 이상은 인구가 증가한 연령층에서는 마찬가지로 40시간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거기는요. 50대는 또 증가를 했고. 50세, 50세, 60세, 심지어 65세 이상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그 주당 근로시간을요 5일 기준으로 이 40시간 되는 해석을 우리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5일 40시간. 5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6일 동안 일하면 6일 동안 아니면 7일 되면 7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꿨었습니다. 18년도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근로시간이 한 12시간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이 대기업 중심으로 축소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시간 이상 취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 보니까는 한 2.1시간씩 그러니까 평균 줄어들었어요. 지난 3년 사이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FT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0.5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40시간 이제 이상 취업자가 얼마나 되냐 계산을 되다 보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40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시간 이상 예. 취업자들한테는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인구 이 감소된 걸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더 이상 대응을 안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도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수님. 많이 지났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